반갑습니다. 오늘은 40강 이동평균선 15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예측이라고 정했습니다. 그 이동평균선은 일단 오늘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나중에 또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어떤 기법이나 어떤 팁 같은 거는 중간중간에 지겨워질 때 하나씩 풀기로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15부를 마지막으로 일단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평균선만 너무 오래 해가지고 조금 지겨울 수가 있어서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갔다가 다시 나중에 이동평균선으로 다시 시간 있으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싫은 내용이었어요. 지금도 알려주기 싫어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동평균선이 앞으로 어떻게 상승을 할 것이냐 하락을 할 것이냐를 예측을 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개발한 기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닉네임이 융둥이니까 융둥 스팸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물론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배울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모르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제가 알아낸 기법인 거예요. 그거를 오늘 공개를 하는 겁니다. 공개하기 싫지만 생각해보면 그게 큰 상관없을 것 같아요. 구독자가 얼마 없으니까 상관없지 그죠? 그냥 공개를 해봤자 몇 분이 보시겠어요. 끼켜봐야 몇 분이 보겠죠. 그죠? 몇십 분이 보겠지.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융둥 스팸법, 이름은 융둥 스팸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동평균선을 예측하는 어떤 그런 기법이다,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끝내야지, 짧게. 이동평균선의 상승과 하락을 예측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동평균선의 수식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야 됩니다. 이동평균선, 예를 들어서 N1 평균선, N이 20일이다, N1 평균선, 5일 5일, 20일이면 20일, 60일이면 60일. N1 평균선을 구하는 값은 그 N1의 모든 종가의 합을 N1로 나누면 그 이동평균선의 값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게 20일 이동평균선의 오늘의 수준을 알고 싶으면 20일 동안에 캔들이 총 오늘 포함해서 20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20개의 종가를 다 더해서 나누기 20으로 하면, 그러면 오늘의 이동평균선 값이 딱 나와요. 그 이동평균선을 값을 연결하면 그게 20일 이동평균선이 되는 겁니다. 잠시만요. 카톡이 와가지고. 네.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N1 평균선은, N1 이동평균선은 N1의 모든 종가의 합 나누기 N1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이평값. 오늘의 이평값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5일 이평이라고 제가 계산하기 편하게 5일 이평이라고 해봅시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이 예를 들어서 20이에요. 20원이다. 주가가 20원이다. 근데 어제는 15원이었다. 계산하기 편하게. 오늘은 100원이다. 근데 어제는 90원이었습니다. 그제는 80원이었고요.
다음에 그 전날은 70원이었고 그 전날은 60원이었다고 칩시다. 이게 주가예요. 그러면은 가격이 60원에서 1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죠. 가격이 이렇게 그려보면 자 1, 2, 3, 4, 5 자 이래가지고 이게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60원, 70원, 80원, 90원, 100원. 자, 이게 제가 써볼게요. 이게 10원, 20원, 30원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가 100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오늘의 가격이 100원이란 말이에요. 오늘 가격은 여기 5일이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이렇게 있다 치면 오늘 가격은 이 자리에요. 그죠? 오늘의 가격은 이 자리. 어제의 가격은 90원이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제는 80원, 전날은 70원, 그 전날은 60원이었습니다. 자, 이 가격이에요. 계속 양봉이 떴겠죠.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편하게. 예를 들어서 오늘의 가격은 그러니까 5일 전의 가격은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또 이렇게 양봉이 계속 양봉이 나오면서 종가가 이렇게 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하루가 지나요. 하루가 지났는데 하루 지난 값이 예를 들어서 90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다음날의 가격은 90원이니까 이 수준이겠죠. 이 수준. 그러면 이거는 가격이 10원 떨어졌으니까 음봉이 이렇게 떨어졌을 겁니다. 그죠? 자, 요날, 그러니까 가격이 100원이었던 날의 이동평균선을 한번, 이동평균 값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날은 60원, 70원, 80원, 90원, 100원이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 250원에, 그 다음에 350원, 400원. 이게 다 더하면 400이죠? 맞나? 100, 250, 그 다음에 350, 400. 총 400. 산수가 약한. 자, 400 나누기 5를 해야 됩니다. 그죠? 5일 2편이니까. 그러면은 이동평균 값은 80원의 수준일 거예요. 그러면 2편 값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2편은 녹색으로 적어주고. 이동평균선이 80 수준이니까 여기 있어요. 조금 크게 할까. 여기가 이동평균 값입니다. 그죠? 근데 자, 하루가 지났어요. 가격이 90원이 됐다. 그죠? 근데 자, 원래는 요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5개를. 근데 하루가 지나면서 요렇게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60이 빠지고 90이 들어왔다. 그죠? 60이 빠지고 90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합산값이 더 커지기 때문에 나누는 거는 분모는 5로 동일한데 합산값이 더 크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은 당연히 좀 더 가격은 떨어졌지만 이동평균선은 좀 더 올라갔겠죠. 그죠? 그럼 이게 이동평균선이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이동평균선 가격은 떨어졌지만 이동평균선이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빠지는 값이 60인데 비해 들어오는 값이 90이기 때문에 전체 총합이 30만큼 플러스가 됐습니다. 플러스 30. 그죠? 60이 빠지고 90 들어왔으니까 30만큼 총합이 플러스가 됐고 분모는 5로 동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동평균선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그 다음날에 하루가 더 지났는데 자, 50까지 떨어졌어요. 50. 그러면 요렇게 5개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자, 빠지는 가격이 70입니다. 그죠?
근데 들어오는 가격은 50이에요. 그럼 전체 합산값이 마이너스 2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전체 합산값이 어제보다 마이너스 20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이동평균선이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오늘의 이평값은 오늘 새로 들어오는 값과 그 다음에 빠지는 값, 이 빠지는 값의 차이만큼, 만약에 빠지는 값이, 그러니까 오늘 들어오는 값이 빠지는 값보다 높으면 이동평균선은 상승을 하고, 오늘 들어오는 값이 계산해서 빠지는 값보다 낮으면 이동평균선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해하시죠? 자, 그렇다면, 자, 새로 들어오는 가격이 빠지는 가격보다 높으면 오르고 낮으면 내린다 그랬습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올라가려면 빠지는 값보다 높은 값이 들어오면 되고, 이동평균선이 내려가려면 빠지는 가격보다 낮은 값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동평균선이 앞으로 상승을 할 것인지 하락을 할 것인지는 뭐를 보면 된다? 새로 들어오는 가격과 빠지는 가격의 비교, 그 수준의 비교, 새로 들어오는 가격의 수준과 빠지는 가격의 수준을 비교를 해서 이동평균선이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원리인데, 근데 이거를 일일이 계산하고 자빠져 있을 수가 있나 이거예요. 시간이 남아 도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봐야 할 차트가 100개가 넘는데, 그래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자 한 겁니다. 제가. 자, 보세요.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트레이딩 뷰를 켜서 차트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돼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동평균선인데, 보시면 제가 5일선만 놔두고 다 지워볼게요. 5일선만 놔두고, 자, 다 지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5일선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그죠? 여기 좀 크게 할까? 자, 5일선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수준에서. 그죠? 근데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5일선이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럼 이 5일선이 왜 상승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를 하자면, 보시면, 자, 어디부터 상승을 했느냐? 이날부터 5일선이 상승을 했어요. 좀 더 크게? 좀 더 크게. 자, 여러분 잘 보이시라고. 자, 5일선이 내려오다가, 뭐 상승, 뭐 횡보, 여기서 팍 상승을 했죠. 그죠? 자, 이날에, 자, 이날이 4월 18일이네요. 제가 이날, 자, 선을 꺼놓고. 자, 2017년 4월 18일에 종가가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5개의 값으로 5위평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 1개, 2개, 3개, 4개, 5개. 요 5개. 요 합산값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이 새로운 가격이 들어오면서 어떤 가격이 빠졌느냐? 이 가격이 빠진 겁니다. 그죠? 1, 2, 3, 4, 5, 이 5개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원래는 요렇게 5개 가지고 계산을 하다가 이날의 종가가 완성이 되면서 이날이 들어오고 요날이 빠져나간 거죠. 그죠? 자, 그 전날을 볼게요. 그 전날. 제가 그 박스를 끄어볼게요. 자, 요렇게. 요게 5일의 박스입니다. 자, 원래 이랬어요. 원래 이렇게 됐는데, 하락은 먼저 보여드려야 되겠다. 자, 보시면, 요 날에서 요렇게 넘어갈 때,
O2평이 하락을 했으니까 보니 O2평이 여기 있는데 다음날 하락해서 여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자, 요 날에서 요렇게 된 거예요. 자, 이 날에서 요렇게 계산값이, 그러면은 들어오는 값은 이 값인데 빠지는 값은 이 값이죠. 그럼 들어오는 값이 빠지는 값보다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양봉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전일보다 가격이 올라갔는데 빠지는 값이 높은 가격이 빠지고 낮은 가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은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했죠. 자, 여기는 O2평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O2평이 다음날 되니까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들어오는 값은 이 값인데 빠지는 값이 이 값이 빠졌어요. 그죠? 새로 들어오는 가격이 빠지는 값보다 높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상승을 해요. 그죠? 이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차트를 보는데 이 이동평균선,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이 이날이라고 칩시다. 플레이로 다 끊어가지고, 자, 오늘 이날이에요. 이날인데, 자, 이동평균선이 상승을 시작했는데 내일도 상승을 하려면, 그러면은 내일이 되면 이게 요렇게 되기 때문에, 요 박스가 요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값이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O2평이 상승을 하려면 이 가격 이상의 수준에서 캔들이 완성이 되면 O2평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값이 빠지니까. 자, 이 값이 빠지니까. 자, 근데 그 다음날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값이. 그러면 이번에는 이 값이 빠져요. 그죠? 그러면 이 수준 이상의 가격이 형성이 돼야지만 O2평이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날이 되면 이 수준 이상이 돼야만 O2평이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요 수준이 되어야만, 이 이상으로 양봉이 서야만 O2평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거는 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선을 제가, 자, 요 날에서 다음 날이 되면 빠지는 가격이 이 가격이기 때문에 요 수준, 이 수준, 아니, 이 수준, 원으로 그릴게요. 제가 이 수준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요 값이 빠지기 때문에, 이 값이 빠지기 때문에 이 수준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요 값이 빠지기 때문에 이 수준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 수준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 날은 이 수준 이상이어야 돼. 그러면은 캔들이 요 위로, 캔들이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이 캔들이 적어도 이 라인을 이탈하지, 이거를 연결한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한 O2평이 계속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봅시다. 자, 다음 날이 되면, 자, 이 가격이 빠졌는데 이 가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O2평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니까, 자, 이 가격이 빠졌는데 이 가격이 들어오니까 또 O2평이 상승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날 이 가격이 들어왔는데 이 가격이 빠지니까 또 O2평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게 하나하나 이게 계산을, 이게 박스를 그려가면서 내일은, 자 오늘이 예를 들어서 리플레이에서 나가고, 자, 이게 오늘 값인데, 자, 그러면은 이걸 일일이 박스를 이렇게 5개의 박스를 만들어 놓고, 자, 내일은 예를 들어서
요 값이 빠지니까 이거보다 높아야 되고 그 다음 날은 뭐 이렇게 점 찍고 이거는 그 다음 날에 이거보다 높아야 되고 그 다음 날에 이거보다 높아야 되고 그 다음 날에 이거보다 높아야 되고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52평 따로 22평 따로 62평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복잡하기도 하고 시간이 남아도냐 이거예요. 이동평균선이 상승을 한다는 거는 당연히 가격도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241선이나 61선, 뭐 121선 이런 중장기선이 돌아간다는 거는 이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상승을 한다는 어떤 그런 뜻이기도 한데, 이거를 일일이 박스를 이거는 5일 이동평균선이니까는 뭐 계산하기 쉽지만, 예를 들어서 60일 2평이다. 60일 2평이면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60개의 박스를 그려가지고 자 요렇게 하나하나 한 칸 한 칸 옮겨가면서 어느 값이 빠지지, 자 이 값이 빠지는구나, 그 다음 날은 이 값이 빠지는구나, 그러면 이거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잔머리를 좀 굴려보자. 잔머리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융둥 스팸법입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원리는 자 보세요. 자 어찌됐든 저찌됐든지 간에 지금 이 이동평균선의 수식에서 새로운 값과 빠지는 값만 비교를 하면 돼요. 그죠? 들어오는 값과 빠지는 값을 비교를 해서 어디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이동평균선이 계속 상승을 할 건지 하락을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오늘의 가격과 60일선이라면 오늘의 가격과 60일 전의 가격을 한눈에 비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그죠? 한눈에 비교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제 슬슬 감이 올 겁니다. 자 일목균형표라는 게 있어요. 일목균형표 보시면 이게 일목균형표입니다. 자 이거를 일목균형표라고 하는데, 끊어볼게요. 자, 이 일목균형표입니다. 이 일목균형표에 후행 스팬이라는 게 있어요. 후행 스팬. 제가 이 일목균형표를 이제 기준선, 전환선, 기준선, 그 다음에 선행이, 구름대까지 다 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남긴 거는 후행 스팬과 캔들만 남겼어요. 후행 스팬과 캔들만 남겼습니다. 그럼 후행 스팬이 어떤 게 후행 스팬이냐? 바로 요게 후행 스팬입니다. 이 뒤에 선 차트 보이시죠? 캔들과 후행 스팬만 남겼어요. 그러면 이 캔들이고 이게 후행 스팬입니다. 그죠? 자, 이 후행 스팬이라는 거는 이게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이렇게 어떤 형태로 지금 그려지고 있냐면, 현재의 가격을 26일 과거에 따라서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가격을 26일 뒤에다가 그대로 선 차트로 그려오는 겁니다. 이게 후행 스팬이에요. 이 후행 스팬은 그러면은 뭐다? 현재의 가격과 26일 전의 가격을 비교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26일 전의 추세와 현재의 추세를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잘 보시면, 자 요렇게 26일이에요. 요렇게 26일, 그죠? 근데 오늘의 가격과 똑같은 가격을 뒤에서 따라서 그려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거는, 자 이 가격과 이거는 오늘의 가격이죠. 오늘의 가격을 26일 뒤에서 따라서 오는 선이기 때문에 오늘의 가격입니다. 오늘의 가격과 26일 전의 가격을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의 가격이 높죠. 26일보다. 그럼 뭐다? 26일 전보다 오늘이 높기 때문에 지금 26일 전에 비해서 상승 추세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 일목사님께서 만드신 선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의 가격을 26일 뒤에서 그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가격을 26일 뒤에서 그대로 그려 나오는 겁니다. 오늘의 가격을 26일 뒤에서 그대로 그려 나오는 거죠.
오늘의 가격을 26일 뒤에서 그대로 그려 나오는 겁니다. 연결하면 요렇게 이거 제가 그려볼게요. 연결하면 자 요렇게 종가만 연결하는 겁니다. 요렇게 되죠. 그죠? 이것도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계속 제가 연결을 해서 나가 볼게요. 나중에 일목균형도 다 배우실 거예요. 자, 요거랑 요 모습이랑 그 다음에 이 모습이랑 똑같죠? 그죠? 상승했다가 여기부터네. 여기부터 자 상승했다가 아닌데 이거 어디야? 잠시만요. 이렇게 와서 여기구나. 여기 제가 이거 선을 잘못 그렸습니다. 요거 아닙니다. 요겁니다. 양봉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렇게죠. 자 똑같죠? 여기서부터 상승 그죠? 상승하고 약간 하락했다가 확 하락했다가 더 확 하락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약간 상승 또 올라갔다. 지금 똑같습니다. 이거랑 그죠? 자 오늘의 종가를 26일 뒤에서 그리면서 오고 있다. 자 요거는 오늘의 가격과 26일 전의 가격. 자, 오늘의 가격과 26일 전의 가격. 오늘의 가격과 26일 전의 가격을 비교를 하는 모멘텀 지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하니까. 이 후행스팬은 현재 가격과 과거 26일 전의 가격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요까지 기억하시고, 제가 그럼 이거를 다시 그려놓고, 이거를 이동평균선에 넣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후행스팬은 26일 뒤에서 따라오는데, 이거를 제가 20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레깅스팬, 후행스팬이죠.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만약에 이게 이제 양편 넣기가 20을 하면 안되고 19로 해야 됩니다. 19로 해야 21선이 되는 거고 59로 해야 디스플레이스먼트를 59로 해야 60개의 캔들을 60일 전을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목균형표에 레깅스팬은 후행스팬입니다. 후행스팬을 원래는 이게 25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26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목균형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트레이딩 뷰에서 일목균형표가 약간의 잘못 설정이 돼 있어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26으로 돼 있거든요. 원래는 25로 해줘야 돼요. 이 트레이딩 뷰에서는. 키움증권이나 다른 데서는 26으로 해야 되는데, 트레이딩 뷰에서만큼은 25로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 양편 넣기가 안 돼 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일목균형표를 강의를 할 때 알려드릴 거고, 여하튼 간에, 중요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원래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26일 전으로 돼 있는데, 이걸 그러니까 60일 전으로 해주는 거예요. 후행스팬을. 그래가지고 요거를 딱 켜보면, 자, 오늘의 가격을 60일 뒤에 그려서 나오는 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의 가격을 60일 뒤에서 만들어지는 선.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의 가격과 60일 전의 가격, 빠질 가격. 자, 이거는 새로 들어오는 가격이죠. 요 그대로 그려볼게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가 총 60캔들이에요. 59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편 넣기가 되어 있어서, 양편 넣기는 요거 두 개를 다 넣는 거고, 단편 넣기는 여기서 한 개, 두 개, 이렇게 생겨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1, 2, 3, 4, 5. 그래서 59봉이에요. 근데 계산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59봉은 실제는 60캔들입니다. 세드릴 수도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입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오늘 이 가격이 들어왔고, 그죠? 그리고 요렇게 총 60개의 캔들로 계산이 됐으면 이 6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오늘 이 가격이 들어왔고 무슨 가격이 빠졌냐? 이 가격이 빠진 거예요. 이 가격이. 그죠? 이 가격이 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 내일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이 가격이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후행 스팬이 이 가격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죠? 이게 제가 설명을 좀 이상하게 하네요. 리플레이.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보면, 자, 6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죠? 60일 이동평균선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 내일은 오늘의 종가에서 시작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죠? 빠지는 값이 이 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일 가격이 여기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빠지는 값이 높고 들어오는 가격이 낮죠. 그럼 내일도 당연히 가격이, 그러니까 60일 이동평균선이 하락을 할 것이다. 모레는 이 가격이 빠지는데, 그러면은 뭐다? 60일 이평이 돌아 나가려면 이 가격보다 높이 종가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이 빠지는 값보다 더 높기 때문에 60일 이평이 팩 돌 수 있어요. 그게 조건입니다. 근데 거의 뭐 불가능하겠죠. 몇 퍼센트가 올라야 돼요. 하루 만에 7%, 뭐 오를 수도 있는데 SK하이닉스가 하루에 막 6%, 7%, 8% 오르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60일 이평이 돌아 나가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가격이 아예 그 빠지는 값보다 더 높이 상승을 해버리든가, 이만큼 상승을 해버리든가, 60일 이평이 돌아가려면, 아니면 뭐다? 이 높은 값들이 다 빠지고 이게 빠지는 값이 낮은 값으로 변할 때, 요때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봅시다. 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또 지나고 계속 60일 이평은 계속 내려와요. 계속 내려오다가, 자, 60일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그러다가 60일 이평이 계속 내려오다가 언제 돌아가는지 잘 보세요. 자, 요때 돌아갑니다. 그죠? 60일 이평이 계속 내려오다가, 물론 중간에 뭐 살짝 오른 것도 있지만 다시 내려가지고 요때 올라와요. 자, 이 날이 보시면 이 값이 종가입니다. 이 값이 종가예요. 근데 빠진 값이 이 값이죠. 자, 그럼 뭐다?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이 후행 스팬이 이 캔들 밑에 있으면 계속 하락을 하는 거고요. 캔들을 돌파해서 삐져나오면 60일 이평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현재의 가격과 과거의 60일 전의 가격을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 60 스팬이 여기를 뚫고 나오면, 이 캔들 아래쪽에 있었잖아요. 캔들 밑에 있었잖아요. 지금 요날부터 요날까지 계속 하락을 한 거예요. 62평이. 그죠? 요날부터 계속 하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캔들을 여기서 갇혀, 이 캔들의 벽에 갇혀있다가 여기서 뚫고 나오잖아요. 이날부터 62평이 돌아 나간다. 즉, 후행 스팬을 60으로 맞춰놓고 이 후행 스팬이 캔들을 뚫고 나올 때가 후행 스팬이 돌아 나가는 지점이고, 그리고 바꿔서 얘기하면 후행 스팬이 캔들 위에서 놀다가 캔들 밑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뭐다? 62평이
들어가는 순간이 62평이 꺾이는 지점이다. 즉 후행 스팬이 캔들을 뚫고 나와야 62평이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61평이 언제 돌아 나가는지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되고, 자, 이날부터 돌아 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후행 스팬이 캔들을 뚫고 나오는 순간부터 61선이 돌아 나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후행 스팬이 이 캔들 위로만, 이 캔들의 벽 위로만 계속 움직인다면 62평은 계속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왜? 이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삐져 내려가야 이게 다시 내려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지금 이 수준인데 가격이 요렇게 하락을 한다고 하면 요것도 요렇게 하락을 하겠죠. 똑같이. 이 똑같은 현재 가격을 60일 뒤에 그리고 있으니까 후행 스팬이 이렇게 온다는 거는 현재 가격도 이렇게 내려간다는 겁니다. 60일은 계속 상승합니다. 왜? 아직 캔들 위에 있으니까 후행 스팬이. 그래서 만약 가격이 요 수준에서 뭐 이렇게 가면 61선은 계속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어디다? 여기가 눌림목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 물론 이렇게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 이 채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요거를 60일 지우고 20일을 넣어 보겠습니다. 20일을 넣고 그 다음에 후행 스팬도 60을 빼고 20짜리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2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을 하다가 연할 꺾였어요. 그죠? 연할 꺾였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꺾여 내려간 순간이 이봉이에요. 이봉. 종가 여기. 그죠? 여기를 20일 뒤를 보니 그러니까 여기 캔들 수준, 그리고 여기서부터 꺾였네. 여기서부터 요 각이 빠지면서 보시면 여기서 요렇게, 그죠? 뭡니까? 요 값이 빠지고 이 값이 들어오면서, 그죠? 이 값이 빠지고 이 값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60일이 꺾입니다. 무슨 말이냐? 20일이 꺾입니다. 여기까지는 21선이 계속 상승을 했잖아요. 21선이 상승한 이유가 뭡니까? 자, 여기 보시면 캔들이 올라갔다가 21선을 이탈을 했어요. 그죠? 이탈을 했습니다. 보통 21선 이탈하면 이게 팔죠, 사람들이. 21선 이탈했으니까 이제 내려갈 거야. 근데 후행 스팬은 아직 이탈을 안 했단 말이에요. 종가가 여기서 이탈했다가 종가가 여기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럼 이제 요 이탈했다가 종가가 여기서 마무리했잖아요. 뭐다? 아직 캔들 벽 위에 있잖아요. 후행 스팬이. 그럼 뭐다? 계속 상승한다 이거예요. 21선. 그러니까 여기서 이탈됐다고 파는 사람들은 뭐다? 이동평균선이 계속 상승을 할지 하락할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뭡니까? 종가가 이 캔들 위에서만 종가가 형성이 되면 이건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21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자, 이 캔들이 이렇게 있는데 캔들 벽이 이렇게 있어요. 캔들 벽이 이렇게 있는데 20일 스팬이 요날 뚫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요날부터 20일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죠? 요날 그리고 뭡니까? 요렇게 움직이면서 후행 스팬이 이렇게 움직이죠. 계속 캔들 위에서 움직이죠. 그럼 뭐다? 계속 상승합니다. 상승하다가 캔들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21평이 꺾입니다. 어렵지 않죠? 즉 앞으로 이 21선, 61선, 121선, 241선이 상승으로 반전할 거냐 하락으로 반전할 거냐는 240일이면 240일 뒤로 후행 스팬을 당겨가지고 캔들과 비교, 즉 캔들 안으로 기어 들어가느냐 캔들 밖으로 삐져나오느냐, 그거를 보시면 되고, 21선이라면 20일 뒤로 후행 스팬을 당겨서, 그래서 후행 스팬이 캔들 안으로 기 들어가느냐 삐져나오느냐를 보고 21선이 돌아가겠구나 아니면 꺾여 내려가겠구나 이걸 판단하시면 돼요. 21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는 저항을 돌파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는 저항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는 거고, 꺾여 내려가는 것도 지지를 이탈했기 때문에 꺾여 내려가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후행 스팬, 나중에 뭐 일목균형표 배우실 건데요. 후행 스팬은 캔들에서 사실은 보통 지지를 받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지지받지 못하고 이탈을 한다. 그거는 비정상적인 상황, 즉 뭐다? 추세 전환, 즉 이동평균선이 꺾여서 내려온다. 자, 요거를 제가 241선을 해놓고 비트코인을 켜보겠습니다. 봅시다. 비트코인은 역시 예상대로 가네요. 항상 비트코인은 역시 예상대로. 뭐 해조축 놀이 한번 할까요? 제가 이게 언제입니까? 제가 요날 7월 중순에 제가 이거 그거 했었죠. 저 뭐야, 뭐지? 여기다가 트레이딩뷰에다가 아이디어를 냈었죠. 이렇게 끊어놓고 성의 없지만 강력한 채널 분석해가지고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 못하면 여기 쇼짜리, 요렇게 진정한 매수 타이밍은 언제나 여기를 돌파를 했을 때 어떤 매물대나 아니면은 아싸리 요 자리 뭐. 근데 여기 계속 채널 안에서 있다면 밑에선 사고 위에선 팔고 요거를 해야 된다. 어쨌든 예상대로 계속 하고 있네요. 여기서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 안 나오고 이탈되면 여기서 저항받고 또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타고 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잡기 편하니까 여기서 다 잡아버리면 되니까 이탈되면 바로 팔아버리고. 자, 여하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241선입니다. 검은색 선 241선인데, 자, 요게 후행 스팬이 지금 20으로 되어 있는데 240으로 맞추면 239. 자, 후행 스팬이 241 뒤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돌파했습니까? 요때 돌파했어요. 요때, 그죠? 이때 돌파한 거예요. 요 수준을 241 쭉 그어보면 요 날이에요. 요 날 밑에 241선 보면 요 날 돌아가죠. 즉 뭐다? 241 후행 스팬이 캔들을 뚫고 나오는 순간에 241선이 돌아나간다. 즉 장기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41선 요때 꺾여 내려갔죠. 그죠? 요까지는 상승을 하다가 여기서부터 꺾여 내려갔죠. 그죠? 여기서부터 꺾여 내려갔다고 봐야지. 그죠? 그러면 가격이 여기 있죠. 그죠? 여기도 꺾여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이 여기 있죠. 요걸 241 쭉 당겨보면 요 때문에. 즉 240 스팬이 캔들 밑으로 기 들어가는 순간부터 241선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가지로 활용할 수 있겠죠.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면 팔고 튀어나오면 사라,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게 좀 원리에 입각해서 좀 합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 241선이 아니고 이게 뭐 21선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후행 스팬도 21로 맞추고, 자, 이렇게 되죠. 자, 아직까지는 캔들 요때 뚫고 나와서, 요때 뚫고 나왔죠. 그죠? 이때 뚫고 나왔는데 요 캔들입니다. 요때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근데 얘가 지금 계속 캔들 위에서 놀고 있죠. 그럼 이제 21, 2평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여기도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캔들이 어느 수준까지 내려가야 이동평균선이 꺾이는가? 그걸 먼저 봐야 돼. 그러면은 이 수준. 캔들이 이까지 내려와야, 그래서 이거를 이탈을 해버려야, 이걸 여기서 내일 당장 요만큼 이탈을 해야, 요만큼 급락이 떨어져야 이게 돌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요 수준에서 지지를 받으면, 그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거죠. 그죠? 여기 매물대가 있으니까. 그럼 지지를 받게 되면 이 편은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뭐다? 이동평균선의 가격이 끌려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반등 포인트를 찾는다면 적어도 요 수준에서는 왜냐면 이렇게 뚫고 내려가면은 이 편이 꺾이고 이걸 뚫고 내려가지 않고 반등을 하면 이 편이 올라 계속 상승을 하는데, 근데 요 앞에 여기는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여기서는 짧게 단타를 칠 수 있다. 왜? 이 편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 수준을 지지를 받는다는 거는, 자, 요 라인을 지지를 받는다는 거는 이동평균선이 계속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갈 거니까. 그죠? 만약에 요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요렇게 들어가면 그러면은 계속 상승하다가 여기서 꺾이겠지. 그죠? 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샀는데 요게 이렇게 이탈되는 순간에 자르면 되죠. 손실 안 보죠. 왜냐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파는 거니까. 같은 가격대에 파는 거니까. 다만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거니까 손실은 보진 않지만 이 평은 꺾인다. 뭐다? 21선이 하락으로 추세를 전환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때 돌파가 됐어요. 언제입니까? 요날입니다. 그래서 요날부터 이 평이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은 후행 스팬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잘라볼게요. 자, 다음 하나. 아이고, 이게 아닌데. 이렇게. 자, 요날 돌파가 돼서 이날 돌파가 돼서, 자, 이날부터 이 평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1평이 돌아갔어요. 그죠?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흘러왔고 후행 스팬도 이렇게 똑같이 흘러왔습니다. 그죠? 이걸 그냥 그대로 20일 과거로 밀어놓은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지금 가격의 수준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앞에 여기 산이 있어. 이렇게 언덕이, 매물대가. 그러면 이 후행 스팬이 여기를 지지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후행 스팬과 캔들은 나중에 일목균형표에서 배울 거지만 이 지지 역할을 합니다. 서로 간섭을 해요. 얘가 이렇게 뚫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여기 보시면 후행 스팬이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후행 스팬이 이게 하락을 했는데 후행 스팬이 캔들에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죠? 그런 모습 보이죠? 여기도 지지받고 올라가는 뭐 이런 모습들이 잘 나옵니다. 후행 스팬 여기도 돌파했다가 캔들을 지지받고 올라가는, 돌파했다가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후행 스팬의 특성인데, 왜냐면 후행 스팬은 일정 기간 뒤에서 같이 따라오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날의 매물대를 지나게 돼 있어요. 이게 붙으면, 이게 붙는다는 거는 그날의 매물대를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이 이렇게 갔다. 그럼 얘도 이렇게 가겠죠. 그럼 얘가 떨어질라 해도 여기가 매물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후행 스팬이 캔들과 붙는다는 거는 매물 라인과 붙는 거기 때문에 매물대는 뭡니까?
일단은 지지를 기대하죠. 그러다가 그게 이탈이 되면은 추세가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후행스팬이 이탈을 했다는 거는 매물대가 깨졌다는 거와 똑같은, 매물대가 깨졌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자,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근데 가격이 지금 이 수준이야. 그죠? 이 수준이에요. 근데 앞에 이렇게 언덕이 있어. 그럼 여기가 어떤 공구리를 치는 매물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격이 요 라인만 이탈을 안 하면, 요 라인만 이탈을 안 하면 홀딩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이탈 안 하면 21선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왜? 후행스팬이 캔들 위에 있으니까. 캔들 위에 있으면 뭐라 그랬죠? 21선 계속 올라간다 그랬죠. 그럼 끌려 올라간다, 가격이. 이탈하면 버리고. 그죠? 자, 그렇다는 거는 이 후행스팬이 이 산만 계속 타고 넘어간다면 21선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돌파를 한 후행스팬이 이렇게 캔들 산이 있는데 이 산만 타고 넘어가면, 넘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러면 실제로 가격이 요렇게 된다면 21선은 계속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루하루씩 봅시다. 자, 이탈 안 돼요. 지금 보시면 이 후행스팬을 보시면 됩니다. 이 후행스팬이 이 캔들 밑으로 끼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걸 보시면 돼요. 여기 요 후행스팬을 보는 거예요. 자, 후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지금 안 내려가고 있죠. 자, 이거 보시면 21선을 음봉으로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후행스팬은 아직 캔들을 이탈 안 했어요. 그럼 뭐다? 21선을 이탈은 했지만 이동평균선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다? 여기가 눌림목일 가능성이 높다. 눌림목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기서 눌림목으로 시도를 하고 만약에 이게 이탈되면 그때 자르면 되는 거예요. 봅시다. 다음날 역시나 캔들 부분에서 반등을 하죠. 이 지점이 눌림목이었다. 다음날 보시면 20일 이동평균선은 계속 상승을 하고, 후행스팬은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21선이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캔들 밑으로 기어 들어왔죠. 근데 만약에 이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 얘도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올 거 아니에요. 자, 며칠만 버티면 됩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만 버티면은, 5일만 이 가격을 버티면, 그럼 21선이 하락에다가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5일만 이 가격을 버티면. 그죠? 이 가격 밑으로 후행스팬이 내려가면, 그러면 21선도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는데, 근데 현재 지금 캔들이 이 수준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오늘부터 1, 2, 3일. 하루, 이틀, 3일만 지나면 이 3일만 뭐다? 이 라인을 깨지 않으면, 그러면은 21선 다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 이해 가시죠? 앞에 지금 캔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후행스팬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3일 지금 삐져나와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지금 이 라인, 이 지금 캔들이 있는 이 라인을 가격이 이탈을 하면, 후행스팬도 같이 이탈을 하잖아요. 그럼 뭐다? 계속 21선이 하락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다면, 이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후행스팬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거나. 그럼 뭐다? 아직도 캔들 위에 계속 있죠. 그럼 이동평균은 계속 상승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다? 거기도 눌림목이 된다는 거예요. 이 평은 상승하니까. 결국 이동평균에 상승하면 캔들은 따라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이거 필살기인데, 이거. 그럼 봅시다. 다음 날. 자, 이 가격.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 선을 그어볼게요. 자, 이 가격을 이탈 안 하면 됩니다. 이 검은색 선. 이 가격을 이탈 안 하면 돼요. 이탈 하더라도 바로 복구하면 됩니다. 보시면, 지금 이탈 안 하죠? 이동평균선을 하락을 하고 있지만, 자, 이틀만 지나면 이동평균선이 상승할 거예요. 이 가격이 이탈 안 한다면. 자, 뭡니까? 딱. 이틀도 필요 없네. 하루가 딱 지나니까는 후행스팬이 20스팬이 캔들 뚫고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이동평균선 바로 올라가죠. 그럼 즉, 여기가 어디다? 요런 자리가 눌림목 매수 포인트다. 그리고 요 검은색 선이 이탈되면 자르면 되니까 손절도 엄청 짧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거예요. 이동평균선을 일목균형표와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이동평균선이 상승을 할 것인가 하락을 할 것인가를 미리 뭐로 후행스팬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캔들과 후행스팬의 어떤 비교.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후행스팬은 20일 뒤에, 지금 20일 후행스팬인데, 20 후행스팬인데, 후행스팬은 원래 26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20으로 바꿨죠. 그리고 20일 선을 같이 켜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가격과 20일 전의 가격을 비교를 해가지고 오늘의 가격이 20일 전에 빠지는 가격보다 더 높으면 이동평균선이 올라간다 했잖아요. 아까. 그게 후행스팬과 그때 당시에 캔들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이 후행스팬이 지나갈 자리에 후행스팬이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후행스팬이 지금 이 캔들들을 지나가야 돼. 그죠? 근데 이 캔들은 전부 다 뭐다? 후행스팬이 위에 있고 캔들이 밑에 있으면 이 캔들들은 전부 다 매물대 지지선이다. 그러면 후행스팬이 이 캔들만 타고 가면 돼요. 이 캔들 위로만 가면 이동평균선이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응? 자, 하루 지나고 계속 이동평균선이 계속 상승합니다. 지금 음봉이 떨어졌어도 이동평균선 상승합니다. 왜냐면 후행스팬이 캔들 위에 있기 때문에. 그죠? 자, 다시 캔들에서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죠? 왜 지지가 나온다 그랬죠? 20일 전에 이 수준이 현재 가격과 20일 전의 수준이 부딪힌다는 건 뭐다? 이 매물대에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매물대에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과거 이 수준 매물대에 지금 현재 가격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여기서 반대가 뭐다? 얘는 또 눌림목이다. 눌림목, 요 기법으로 지금 3개가 나왔어. 1번, 2번, 3번. 그리고 후행스팬은 계속 캔들 위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요런 자리에 다 사야 되는 거죠.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이때는 이제 이격이 심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 이격이 심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 기법은 잠시 동안은 쓸모없는 기법이 됩니다. 이격을 해소를 이만큼 하락을 해도 이 병은 계속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여하튼간에, 자, 오늘 배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모르시겠으면은 쪽지 보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즉 후행스팬과 캔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일 후행스팬과 20일 전의 캔들을 비교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동평균선이 계속 상승을 할 건가 하락을 할 건가, 그걸 판단한다. 이건 뭡니까? 이게 오늘인데 21일 선을 이탈을 했어요. 근데 후행스팬은 캔들보다 위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21일 입병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요 수준에서 이 수준에서 반등이 캔들이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뭐다? 거기가 눌림목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 수준이 이탈되면 바로 잘라버리면 된다. 손절라인 짧잖아요, 그죠? 요렇게 되더라도, 그럼 요렇게 되겠죠, 가격이. 그럼 21선은 여기 있는데 가격은 여기 있어요. 근데 아직 21선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다? 끌려 올라간다. 근데 요렇게 됐을 때 사면, 그죠? 만약에 이게 이탈을 한다, 그럼 요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자르면 되는 거예요, 이탈하면. 이탈 자르면 몇 퍼센트 안 되잖아요, 손실이. 요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30분 만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또 58분 1시간에 말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이 후행스팬을 이용을 해서 이 후행스팬과 이동평균선의 길이를 똑같이 맞추면, 예를 들어서 60일 이동평균선이면 후행스팬도 60일 뒤에서 따라오게, 120일 이동평균선이면 후행스팬도 120일 뒤에서 따라오게,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그 후행스팬이 그 당시에 캔들의 위에 있는가 밑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동평균선이 계속 상승을 하는가 하락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후행스팬 앞에 있는 산이 중요해요. 후행스팬 앞에 있는 산, 예를 들면 다시 한번 중요해서 설명드립니다. 자, 오늘이 이날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후행스팬이 여기 있는데 여기 앞에 산이 있죠, 이렇게.
캔들산이 있죠. 그러면은 이동평균선이 계속 상승을 하려면 그 뭐다? 이 후행 스팬이 적어도 이 산은 타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 캔들이 요렇게 가야 된다. 그래야 이 평이 계속 상승한다 이 말입니다. 즉 후행 스팬 앞에 있는 산이 중요하다. 산. 이 산을 기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산을 타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 산을 타는 그 수준이 바로 손절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런 데서는 캔들 안으로 기어 들어가도 요런 거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캔들이 요렇게 형성이 됐잖아요. 이렇게. 그럼 후행 스팬이 일로 들어갔어. 그죠? 근데 3일만 지나면 다시 나와요. 횡보만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이 후행 스팬이 어느 선을 지키면은 이 평이 계속 올라가느냐? 바로 요 자리. 왜? 이 캔들이 여기서 올라갔는데 이 자리. 여기가 매물대다. 그럼 캔들 안에 기 들어갔어도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도 이 수준, 즉 이 캔들이 있는 요 수준만 지켜준다면 후행 스팬이 여기만 지지받는다면 다시 상승한다 이 말입니다. 여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동평균선 15분 예측이었는데 제가 말하는 예측은 이 이동평균선이 앞으로 계속 상승을 할 것인가 하락을 할 것인가를 예측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다? 후행 스팬을 이용해서 그 후행 스팬이 21선이면 20일 뒤에 따라오는 후행 스팬, 60일 이동평균선이면 60일 뒤에 따라오는 후행 스팬, 이 후행 스팬을 설정을 하고 이 후행 스팬이 캔들 위로 계속 간다면 그 간다는 전제 하에는 이동평균선은 계속 상승을 하게 되고 그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캔들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저항을 받고 캔들 밑으로 간다면 이동평균선은 계속 하락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후행 스팬이 캔들 위에 있다면 이동평균선은 상승을 하고 후행 스팬이 캔들 아래에 있다면 이동평균선은 하락을 하게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후행 스팬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캔들의 어떤 산이 있으면 그러면 이 후행 스팬이 적어도 이거를 넘어가야 된다. 후행 스팬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는 실제 가격도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 고점이 바로 이 고점이 꼭 돌파하고 지지받아야 할 고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응용하는 방법이 진짜 수십 가지가 있는데 진짜 말 그대로 한 10가지가 넘어요. 이 후행 스팬을 가지고 후행 스팬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제가 쓰는 방법만 해도 10가지가 넘는데 이거 하나하나 알려드리기 좀 그렇고 일단은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잘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이 후행 스팬을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 저렇게도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튼 그래서 오늘 정리하자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융둥 스팬법입니다. 바로 20일이면 20일 뒤에 따라오는 후행 스팬, 60일이면 60일 뒤에 따라오는 후행 스팬을 설정을 해서 그 후행 스팬과 캔들의 수준을 비교를 해서 이동평균선이 앞으로 계속 상승할 건지 하락을 할 건지, 그리고 어느 선을 돌파를 하면 이동평균선이 돌아갈 건지, 어느 선이 이탈이 되면 이동평균선이 하락으로 돌아설 건지, 요거를 계산하고 예측하는 방법이었다 라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시간 좀 넘게 강의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잘 자요. 안녕.